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위로는 매도세 그리고 아래로는 매수세가 서로가 지금 누가나 할 것 없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매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이 4,000원 구간에서 강력히 지지가 되면서 현재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반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매수세 같은 경우는 지난 이틀 동안 이 갑작스러운 급락 흐름 때문에 마이너스 16%나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매수를 섣불리 하다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현재 지금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도세와 매수세 현재 모두 다 지금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곧 이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리플은 이 좀 더 거시적인 방향성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기 변동성은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는 구간이고, 오히려 이런 조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을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곧 이 4,480원 구간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인데,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올 3월 달에 리플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전략적 비축 계획에 리플을 포함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30%가량 급등했었던 구간이죠. 이때 가장 강력히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현재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지선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고가 5,000원을 향해서 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을 좀 올라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리플이 이제 곧 30달러까지 급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급등한 이후에는 반토막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지금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리플에 대해서는 호재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외부적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과 무역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일본에서 지금 원래 관세 25%를 15%까지 좀 낮추는데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코인 시장에도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신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하시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번 꼭 모두 챙겨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소통방은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새벽이든 언제든 관계없이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또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100% 모두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30달러 간다. 그리고 절반은 날아간다. 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 잭 렉터는 리플의 이번 사이클 고점을 20에서 30달러로 전망하면서도 해당 구간에 도달할 경우에 투자자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가파른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조니 유타는 규제 명확성, 실물 활용, 기관의 ETF 접근 확대로 인해서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라면서 자, 기존의 사이클 이론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분석가는 최근에 이 마이클 셀러의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하락 없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 이를 XRP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렉터 분석가는 시장 구조가 바뀌었더라도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XRP가 20에서 30달러에 도달할 경우 많은 보유자들이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러한 매도 심리가 결국 50% 이상 조정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수 분석가들도 지금 여러 가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니 세버리노 이 분석가는 최근 리플의 삼각 수렴 돌파를 근거로 해서 13달러, 그리고 카시 트레이드는 이 연말까지 최대 26달러까지 제시를 했고, 또 이그라그 크립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평균적으로 20에서 최대 3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플밴 위클과 아르만도 판토야 분석가들 역시도 각각 14에서 25달러까지를 목표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많은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좀 평균을 내보면 우리 한 최소 15에서 30달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우리가 수익 기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리플의 가격은 바로 3.18달러입니다. 아직 3달러군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좀 선점해 주신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가들이 최소 15달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펀더멘탈, 바로 호재들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SEC와의 소송 규제도 이제 곧 끝이 나게 될 것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ETF 출시, 그리고 이번에 리플 측에서 미국의 은행업을 좀 하기 위해서 인가 신청을 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현재 이제 한 번에 지금 몰려오고 있고, 그렇게 호재 물결로 인해서 리플은 굉장히 방향성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은 7월 들어서 39.9%나 상승을 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SEC의 이 리플에 대한 항소 철회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TF 승인과 규제 법안 통과 여부 역시 XRP 수요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SEC가 리플 항소를 처리할 가능성, 그리고 리플 현물 ETF 승인 여부와 또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의 진척 상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SEC 이 항소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리플 측은 이미 항소를 했기 때문에 SEC에서만 이제 입장을 보이면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SEC 같은 경우는 8월 15일까지 이 항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SEC의 이제 의도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항소는 처리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SEC 측의 전직 변호사 마이크 페이겔은 SEC가 리플 항소를 처리할 것이다 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더욱더 무게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니어스 법안도 리플에게 정말 막대한 수혜를 안겨주게 될 것이죠. 이제 이 지니어스 법안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규제 관련 법안인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테더 기업이 굉장히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더 같은 경우는 이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지금 뭐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고 신뢰도가 굉장히 취약한데, 여기에 지니어스 법안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더욱더 지금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반사 이익을 이제는 미국 기반의 코인인 USDC 그리고 리플의 RLUSD가 톡톡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클과 RLUSD가 이제 미국 기반 코인이긴 한데, 서클 같은 경우는 이 신뢰도 면에서는 리플보다도 더 지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평가를 보면은 이 B+ 등급을 받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신뢰도 면에서는 리플이 더욱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서 리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리플에 대한 채택은 더욱더 가속화되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계속 이제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거래가 될 때마다 수수료로 이제 리플 코인이 사용되는데, 이 사용된 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소각이 됩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 성장이 감에 따라서 리플 토큰의 소각되는 양 또한 함께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충격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가격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은 이제 거래가 될 때마다 소각이 되는 이 디플레이션 구조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1000억 개 물량은 이제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 구조로 인해서 시장의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의 방향성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죠. 절대 우리가 아직 3달러 부근을 좀 벗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많이 선점을 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리플이 지금 사실상 실제로 이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었던 코인이었는데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좀 받아왔었던 겁니다. 펀더멘탈은 그 어떤 코인보다도 탄탄합니다. 호재도 많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 소송 때문에 계속 지금 억울하게 많이 서름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 곧 소송이 지금 마무리되면은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3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많이 선점해 주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이 호재가 좀 많이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진 않죠. 선 반영이 되거나 좀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정말 분명히 호재는 있고 확실하게 있고 방향성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섣불리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개미털기에 당하면서 방향성은 우상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이 아닌 손실을 보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좀 섭섭한 이런 그런 상황들이 많이 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고래 세력들이 실제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데이터를 미리 확인하고 포착을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변수가 어떤 것인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의 재정 불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제 금리가 최근 1.6%까지 올랐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국제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일본의 이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작년 7월 달에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8월 초에 바로 엔캐리 청산 공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코인시장 모두 다 폭락을 한 것이죠.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8월 달 대폭락 악몽이 현재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본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한 내년쯤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됐었는데, 최근 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가 지금 굉장히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양국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1일 이전에 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물론 이 관세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끌어내린 15%로 매듭 지어져서 일본 내에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5,500억 달러를 투자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5,500억 달러면 하나 기준으로는 거의 8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금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이 수익을 다시 미국에 그대로 재투자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팔았다 정도로 현재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인해서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률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일본 은행이 물가와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KB 국민은행의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는 이번 7월달 이 일본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인다면 엔켈의 청산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또 미국도 지금 인하가 되게 될 경우에는 금리 격차는 더욱더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달에는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9월 달에는 인상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도 좀 문제가 되지만 9월 달에도 또 한 번 잠재된 악재가 현재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3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31일 목요일 날 12시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이건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만일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기사 내용처럼 만약 인상이 되게 된다면 엔켈이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금 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폭락한 이후에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지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원상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청산 공포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비중 관리를 통해서 대비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하는 구간, 바로 보너스 수익 구간을 우리가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재가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악재가 있었다라면서 굉장히 크게 좀 후회를 하시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악재가 아닌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보에는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